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금융소득 연 60%를 목표로 하락장마다 담을 주식 찾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죠. 국내, 해외의 사이클 상승주나 성장주 위주로 탐색해보고 있고 현재 전기차 배터리 산업 쪽을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산업에 대한 이해와 배터리 셀 기업 국내 3사를 비교해봤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링크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업 선정의 일환으로 양극재 관련주 3개를 비교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에코프로비엠, LNF,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이 끝나 있을 때는 양극재 기업들에 대해 확실히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먼저 이 기업들의 재무 실적을 알아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표는 2017에서 2020년의 수치를 가져와 본 것이고요. 아래 표는 더 자세하게 2020년을 분기별 수치로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숫자 옆에 알파벳 E는 expectation, 즉 추정치를 말합니다. 파란색 음영 표시는 긍정적인 부분, 빨간색 음영은 부정적인 부분을 표시해 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최근 3개년간 꾸준한 매출,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률의 성장을 하고 있어 재무적으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 중 하나인 ROE도 다른 2개 기업 대비 제일 높은 편이고요. PER은 조금씩 올라서 과거 대비 높은 수치인 현재 58.72배로 추정됩니다만 타 기업들에 비해선 낮은 편입니다. PBR은 제일 높은 편인데 배터리 관련주들이 요즘 찾아보니까 최대 7배 정도까지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적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오면서 100 아래로 낮아진 모습이라 타 기업들 대비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LNF의 경우 매출은 19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년에는 아직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단 긍정적인 부분은 당기순이익이 19년 적자에서 20년 흑자로 돌아설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구독자분께서 2019년에 왜 이렇게 실적이 나빠진 것인지 댓글로 물어봐 주셨었는데 그 이유는 국내 ESS 수요 감소, 캐펙스 확대에 따른 고정비 증가 부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이 해소되고 있고 배터리 관련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투자자분들 중에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PER이 현재 111.63으로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은 부담이긴 한데 생산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추후 실적이 좋아지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PBR 관점에선 2018년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괜찮은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이 기업의 단점은 부채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요. 부채 비율이 많은 기업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고려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경우 외형적으로 매출은 성장하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이익률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첫째, 주요 매출 기반이었던 소형, 원통형 전지 성장 둔화, 둘째, ESS 화재 이슈, 그리고 셋째, 중국 EV 시장의 부진입니다. 게다가 최근엔 모 회사의 철강 관련 가동률 감소로 실적 부진에 빠진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하네요. 때문에 PER도 지금 굉장히 고평가 구간으로 진입한 모습인데요. 한편 PBR 측면에서는 LNF처럼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100이 안 넘는 구간이긴 한데 2018년 대비 2019년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0년 수치가 나오면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과거 3개년 수치에 대한 커멘트를 달고 넘어가 보자면 제 원픽은 에코프로비엠이고요. 이유는 순이익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며 부채 비율도 낮기 때문입니다. 2등은 LNF인데요.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3등은 포스코케미칼인데 뒤에서 미래에 대해서도 다루겠지만 우선 과거 3개년만 보면 제일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올해를 분기별로 쪼개서 최근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올해 실적을 보면 3사 모두 매출과 당기순이익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당기순이익률이 조금 낮아지는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이는 생산설비 증가로 인한 고정비 증가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후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판매량도 늘어나면 해소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부채 비율은 최근 3개년과 마찬가지의 순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올해 분기별 실적에 대한 종합 코멘트를 달아보면 1등은 포스코케미칼이고 3분기 실적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요. 2등은 에코프로비엠으로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등은 LNF인데요. 당기순이익률이 낮고 부채 비율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3개년과 올해 분기별 실적을 종합하면 저의 개인적인 1등은 에코프로비엠인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실제 주가는 어떻게 변했고 현재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월 이후 주가 추이를 가져와 봤는데요. 새 기업은 코로나 이후 저점 대비 약 3.1배에서 3.7배까지 올랐고
현재는 그로부터 약 15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이를 보니 아까 왜 그렇게 PER이 높았는지 짐작이 가네요. 거래량을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샀던 물량이 아직 매도로 쏟아진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기업들도 상승 시에만 물량이 나왔던 걸 보면 아직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을 믿는다면 지금 같은 조정 시기에 들어가 볼 만할 것 같네요. 이제 이렇게 숫자들을 봤으니까 그 내면에 있는 기업의 비즈니스 구조를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다음 챕터에서는 이 기업의 사업 구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업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선 매출 비중을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각 기업의 현재 매출 비중과 미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해 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양극 활물질과 양극 활물질의 성능을 더 좋게 만드는 데 필요한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고요. 원래 논-IT, 즉 드릴 같은 전동공구 제조사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다면 최근과 미래에는 전기차 배터리용 매출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올해 말이면 29%에 이를 것이라고 하네요. LNF 역시 양극 활물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기존에는 전기차 배터리용이 아닌 소형전지나 ESS양 매출 비율이 컸는데요. 그 비중을 점차 전기차 위주로 바꿔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추정치가 없어서 연도별 추정치를 가져왔는데요. 올해 말 15%에 달할 것이라고 하고 이 비중은 해마다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만드는 제품이 다양합니다. 원래 포스코 모기업에 납품하는 철강 관련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내화물은 공사에 쓰이는 벽돌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되고 생석회는 철강의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최근엔 2차전지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고 특히 올해는 철강 산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올해 말이면 이 2차전지 관련 매출 비중이 39%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단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2차전지 매출에는 음극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세 기업 모두 공통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매출 비중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공통점 보이시죠? 그럼 이 회사들의 전반적인 매출 구조는 보았으니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업에 대한 각 기업의 장점과 리스크 요인을 정리해봤습니다. 설명 들어가기에 앞서서 양극재의 종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양극재는 기존에 리튬과 코발트만을 혼합해서 쓰던 LCO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니켈의 함유량이 80% 이상인 하이니켈 양극재로 대체되고 있고요. 안전성을 담당하지만 비싼 코발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망간 함유량을 늘리는 NCM, 그리고 출력 특성을 향상시키는 알루미늄을 섞어주는 NCA, 그리고 이들을 모두 섞어주는 NCMA가 미래의 주요 양극재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즉 이 기술들을 누가 빨리 성공적으로 상용화하느냐가 양극재 관련 기업들의 주요 성공 요인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에코프로비엠은 NCA와 NCM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NCA는 현재 삼성 SDI의 전동공구용으로 납품되는데 미래에는 EV용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SK이노베이션에는 EV용으로 NCM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장점은 수직 계열화인데 전구체같이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소재들까지 모두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전망이라고 하네요. 또 하나는 대량 생산 능력인데 국내 최대 양극재 공급 캐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에코프로비엠의 순이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것 기억나시죠? 왜 그랬는지 조금 알 것 같고 앞으로 이 트렌드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량 생산 및 수익성 개선은 좋지만 리스크로는 다음 단계인 NCMA가 언제 개발되고 공급될 것인지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LNF는 유일하게 국내 셀 제조업체 3사와 모두 거래 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안정적 매출처를 가지고 있고요. 4분기부터 NCMA를 LG화학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SK이노베이션에는 NCM을 공급 중인데 NCMA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보인다고 합니다. 리스크라 하면 개인적으로 전구체의 80%를 중국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수직 계열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 같고 중국 쪽에서 전구체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관련 매출이 LG와 관련해서 3분기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NCMA 양극재 생산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아쉬운 점은 이것은 2022년 4분기가 되어야 상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호재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리고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하게 업종 내 유일한 양극재, 음극재 동시 생산 기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는 모 회사의 철강 관련 사업의 업황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으로 개인적으로 꼽아봤습니다. 매출 규모의 매우 중요한 요소인 캐파 증설주의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크고 LNF와 포스코 케미칼은 대략 비슷하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은 2023년께 약 14만 톤, LNF는 7만 톤, 포스코케미칼도 7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2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꼭 챙겨가셔야 할 내용을 요약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 세 기업 모두 각자의 장점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를 반영해서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각 기업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우선 에코프로비엠은 대량 생산과 수직 계열화로 수익성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기업이다. LNF는 NCMA 공급도 시작되고 셀 3사 모두 고객이기 때문에 안정적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만 볼 게 아니라 같이 하는 사업인 음극재, 철강산업의 업황도 같이 보고 투자를 결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음극재 기업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